네, 2021년 6월 25일 이정훈입니다. 6.25 71주년입니다. 오늘은 6.25를 소재로 우리의 안보 문제, 안보관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는 기념하는 게 아니라 상기하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 6.25 노래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 회자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부제로 잡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권, 문재인 정권 보훈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 용어 선택에 실패하고 상대의 사상전에 말려 현실을 곡해하게 된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6.25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죠. 근데 오늘 무슨 용어가 쓰였는가 하면 11291 전쟁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을 한 1953년 7월 27일까지 날짜를 세면 1129일이랍니다. 보훈처에서 이 1129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훈처는 기억 1129 새로운 비상 이렇게 주제를 잡고 6.25 때 임시 수도였던 부산의 영화의 전당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관으로 6.25 71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화의 전당? 영화의 전당에서 왜 6.25 행사를 하지? 네. 이 영화의 전당이 있던 곳은 과거 수영비행장이 있던 곳입니다. 수영비행장은 6.25 전쟁 초기 무스탕이죠. 긴급히 일본에서 날라온 미군의 무스탕기가 막 뜨면서 북한군을 폭격하면서 싸웠던 그러한 수영비행장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금은 재개발이 돼갖고 영화의 전당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진 겁니다. 그리고 부산은 6.25 때 임시 수도였는데 한 번도 6.25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했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게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서 6.25 행사를 한 거는 글쎄 이 아이디어는 부산일보한테 얻은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사실 이런 행사는 지난해 했으면 더 좋았겠죠. 지난해 6월 25일 날 부산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일면 기사를 썼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만든 특별 편집을 했는데 제목은 부산에 잠든 당신을 새깁니다. 지금 화면에 있죠. 그런 제목을 달고 나서 부산 지금 남구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유엔군 묘지입니다.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전사한 11개국의 장병 2309명의 이름을 쭉 나라별로 다 실었습니다. 부산일보가. 네. 그 기사에는 19살부터 20대 초반의 청년이 대부분이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참상을 되새기고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이름과 전사 당시의 나이를 싣는다. 이런 기사를 만들었죠. 유엔군 묘지는 전 세계에서 부산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2,000명 남짓만 있는 이유는 미국이 자군 전사자는 전부 다 미국으로 거의 다 미국으로 빼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사한 사람은 항상 본국으로 유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 지역에서 미군 유해가 나오면 본국으로 싣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간 유해들은 대개 하와이에 있는 펀치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묘지 부산에는 영연방, 프랑스 등 이렇게 전사한 지역에다 그냥 파묻는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주로 유엔군 묘지에다가 유해를 주로 매장을 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가 기습을 당해갖고 낙동강까지 쭉 밀려가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인천 상륙을 해서 또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중공군이 참전해서 우리가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또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돈트리스 작전인가요? 와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면서 지금 383 부근서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던 시절이 1951년입니다. 이때 미군을 제외한 다른 나라 유엔군들이 이제 이때 주로 들어옵니다. 미군이 제일 먼저 왔고 그다음에 영국군이 왔고 그런데 주로 51년도에 들어오죠.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막 참전한 유엔군들은 전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숨졌습니다. 숨졌는데 어떡합니까? 서울 자체가 전쟁터니까는 부산 지역에다 매장을 한 거죠. 1951년, 지금 사진 보이십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안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황량했죠. 서울에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한국군은 어땠느냐? 한국군도 6.25 때까지는, 6.25 터지는 날까지는 이 국립묘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6.25 터져갖고 우리가 막 전사자들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밀려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진을 해서 인천 상륙 해가지고 서울을 막 회복할 때 많은 사람이 희생됐거든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급하니까는 한강 바로 남쪽에 있는 지금 국립묘지 현충원에다가, 거기가 원래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의 할머니, 선조의 친할머니가 창빈안 씨입니다. 창빈안 씨 묘소 자리니까 일종의 국유지였죠. 거기다가 그냥 임시로 묻었던 게, 그게 나중에 지금 국립현충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현충원이 되는 겁니다. 그 한국군은 일사후퇴 직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은 53년부터는 다시 이 인천 상륙 때 썼던 창빈안 씨 묘소를 우리 한국군 묘지로 쓰게 된 거죠. 자, 김부겸 총리가 참석한 이 행사에는 6.25 대한민국은 기억합니다, 이런 포스터가 내걸렸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연설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유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빛나던 젊은 청춘을 송두리째 바쳐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여러분의 용기를 쭉 건너뛰고 전우에게, 이웃에게, 서로의 부모님과 아들과 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그 연대의 정신을, 연대, 솔리데리티를 얘기했네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공동체를 위한 그 숭고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준 유엔 참전 용사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이어갈 것입니다. 네, 총리께서 기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71년 전 오늘 모두가 잠든 휴일 새벽, 북한의 남침이라고 그랬네요. 김부겸 씨 운동권 출신인데, 네, 남침 인정하는 겁니까? 폭풍처럼 시작된 북한의 작전명이 폭풍이었죠. 비극은 우리 민족의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발발부터 정년협정까지 1129일, 꼬박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온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쭉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오늘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1129일 동안 오직 나라를 지키는 영광에 살았던 참전 영웅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평화, 더 넓은 번영을 향한 비상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인 6.25의 종지부를 찍고, 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튼튼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국제적으로 더욱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통해서 우리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강한 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병사들은 휴대폰 주는 거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 총리는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전쟁이 없으려면 강한 군대를 가져야 되죠.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어릴 때 다 부르셨죠. 박두진 씨가 작사한 6.25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6.25 행사 안 하면서 안 불렀다 그러는데 이번엔 불렀습니다. 시인 박두진 씨가 지은 6.25 노래 지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원수가 누굽니까? 아시죠?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절 어찌 잊으랴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이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 원한을 풀으리. 3절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네. 그리고 후려면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들, 원수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쫓기는 적의 무리, 이렇게 되죠. 신 6.25의 노래는 심재방 씨가 지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재방 씨죠.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별이 대신 님이셔라는 김대중 추모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은 신 6.25 노래, 시입니다.
비슷합니다. 박두진 씨랑.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둥강 나던 그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강이 되고 주검산이 된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댄 건 누굽니까? 2절.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게 누굽니까? 결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의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시리.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자유를 얘기했네요. 민주와 평화와 변형 위에 민족의 공적과, 민족의 공적이 누굽니까? 김일성인가요?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날이 기억해 오게서리. 통일의 그날. 좋습니다. 후렴은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례로, 이제야 이루리 한나라 한결에. 한나라 한결에. 참고로 이 심재방 씨가 쓴 김대중 대통령 추모시는 이렇습니다. 읽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박두진 씨의 6.25 노래 보게 되면 우리를 공격한 자가 누군지 원수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어찌 이리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심재방의 시는 6.25로 우리가 동강났다, 동포가 학살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 우리를 동강냈고 동포를 학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사나가 두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강이 되고 주검산이 된 날을, 이런 식으로 썼죠. 이렇게 두 개의 6.25 노래가, 시가 나온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 날을 경축하지? 우리가 4.19를 경축하는데 4.19는 이승만 대통령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하야한 날입니다. 5.16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성공시킨 날입니다. 네, 그 결정적으로 성공시킨 날, 완수된 날을 기념하는 건데 우리는 왜 당한 날을 축하하지?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세계 사상 가장 큰 전쟁은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이 언제 발발했느냐고 물으면 좀 답하기 힘듭니다. 뭐 폴란드를 친 거, 뭐 그 전에 체코를 독일이 합병한 거, 뭐 헝가리를 어떤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까지 합작하게 되면 일본이 중일전쟁을 한 걸 봐야 될지, 그 전에 만주사변을 한 걸로 봐야 될지, 언제가 2차 대전 시작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작은 충돌들이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확 일어나는 게 드물어요. 발발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한 중일전쟁 개시일 중국이 경축하던가요? 네, 안 합니다. 중일전쟁 개시일은 알려져 있어요. 노구교에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 게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날을 경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2차 대전 때 그 날도 확인됩니다. 왜? 바르바로사 전쟁으로 중립조약을 깨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독일이. 근데 승전국인 러시아가 그 독소전쟁 발발일을 경축 안 합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공격받은 거는 독일의 그리고 전격전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딱 침략당한 날은 나와요. 근데 그 날을 경축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들은 전쟁 종료일을 기념합니다. 항복으로 끝난 전쟁은 종전일이 명확하고, 아까 5.16은 쿠데타를 성공한 날, 4.19는 이승만을 하야시킨 날 하는 것처럼 전쟁도 끝난 날을 경축하는 게 더 많습니다. 8월 15일은 미국이 일본한테 항복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승전일이고 우리한테는 광복절이죠. 근데 중국군은 일본군한테, 중국에 있던 일본군한테 항복을 받은 게 9월 3일입니다. 사실상 8월 15일로 중국에 있던 일본군은 뭐 항복한 셈이지만 항복 문서를 받은 게 9월 3일이기 때문에 중국은 9월 3일을 승전일로 합니다. 그때 항복을 받은 거는 중국 중에서 지금 대만에 있는 국민당군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저 연안에 도망가 있었는데, 도망가 있던 공산군이 요즘은 자기네가 일본군한테 항복받았다고 전승절로 9월 3일을 경축하고 있죠. 코미디죠. 독일은 45년 5월 8일 연합국에 항복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됐는가 하면 바로 그 전날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정해서 연합국 측과 만납니다. 연합국 측이 미영 측이죠.
그래서 문서를 만들면서 5월 8일 11시부로 독일 시간으로 항복하겠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직 뭐라 그럴까, 미국과 영국군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까지는 막 가지 못했어요. 미국군 중에서도 이제 패튼 부대가 조금 갔을까? 독일을 많이 점령한 거는, 베를린 점령한 거는 소련군입니다. 근데 소련이 연합국인데 이 문서의 서명을 거부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베를린을 점령했는데, 이미 점령했는데. 그래서 독일 측이 다시 문서를 만듭니다. 5월 8일 날 오후 10시 43분에 다시 항복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사인을 받죠. 근데 오후 10시 43분이 소련 모스크바 시간으로 5월 9일 0시 43분입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5월 9일을 종전일, 2차 대전 승전일, 그들은 2차 대전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대조국 전쟁 승전 기념일로 하고, 미국 등 연합국은 5월 8일을 2차 대전 승전일로 경축합니다. 북한도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을 경축하지 않아요. 정전을 한 7월 27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전일로 경축합니다. 제 궁금증은 왜 대한민국은 6월 25일을 경축하고 있습니까? 기념하고 있습니까? 왜 7월 27일은 그냥 지나가나요? 또 하나의 의문점은 6.25는 우리가 당한 것이고 패해서 쫓겨간 건데 왜 기념하냐 이거예요. 제 의문이. 경축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기념에는 축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침략을 물리친 7월 27일을 기념해야지 왜 그날은 건너뛰냐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저희 답은 우리는 6.25를 기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6.25에 붙였던 단어는 항상 상기하자, 잊지 말자 6.25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였습니다. 이러한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박주신 씨의 6.25 노래입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상기하자죠. 우리는 이겼다고 6.25 때 이겼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당했으니까 잊지 말자. 그래서 북한을 원수로 표현한 거고, 우리 힘이 딸렸기 때문에 미국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또 유엔까지 도움을 받아갖고 간신히 우리를 지킨 겁니다. 동족 상잔을 한 건 북한이란 거죠. 그런데 북한과 친북 인사들은 6.25를 우리와 외세의 전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6.25를 기념하는 것은 전쟁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반전 사상을 이용합니다. 이걸 그대로 잘 이용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보가 위국 전쟁으로 정의합니다. 항미 원조, 미국에 저항해서, 저는 북한입니다. 조선을 도와주면서, 미국에 항거하고 북한을 도와주면서, 보가 위국은 간단하게 국가를 보위했다는 뜻입니다. 네. 미국이 쳐들어온 전쟁에 대해서 막아냈다는 겁니다. 네. 침략자는 미국이라는 뜻이죠. 북한은 6.25를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합니다. 조국을 외세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남침을 좀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미국이 개입해서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미국의 침략을 당했다는 거죠. 조국 해방전쟁을 방해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반전 사상을 가진 사람들, 또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전 사상 때문에 무조건 전쟁에 반대합니다. 누가 침략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족주의를 딱 가세하면은 외세가 참전한 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6.25 기념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반대합니다. 제목에서 밝혔듯이. 6.25 상기일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원래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였거든요. 박두진 씨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정부는 잡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우리 사회에서 싹 변했습니다. 이건 주사파의 등장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세외를 볼까요? 저는 영국의 임피리얼 워 뮤지엄, 대영 제국 전쟁 박물관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 가봤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앵바르리드라고 하는 거기 또 전쟁 박물관이죠. 가봤습니다. 영국은 임피리얼 워 뮤지엄, 제국 전쟁 박물관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프랑스의 앵바르리드는 영어로
옮기면 The Army Museum, 육군 박물관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 뭐 공군 박물관, 이렇게 뮤지엄 여러 군데 가봤어요. 되게 박물관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걸 본따서 옛날 육군본부 자리에다가 전쟁 기념관을 만들었죠. 옛날 육군본부 자리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있는 자리는 6번사 자리고, 제가 6번에 근무해서 그건 잘 압니다. 근데 한국은 이 전쟁 기념관을 영어로 뭐라고 War Memorial of Korea, War Memorial. 직역하면 전쟁 메모리얼이라고 그랬어요. 메모리얼. 기념관으로 번역될 만하죠. 여기서부터 자꾸 우리가 6.25를 기념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전쟁 박물관, War Museum으로 하거나 전쟁 기억관, 전쟁 상기관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War Memorial, 전쟁 기념관 하는 순간에 전쟁을 축하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기억에는 나쁜 기억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딱 이름을 남길 때는 좋은 걸로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는 뉘앙스를 줘요. 이기긴 뭐 이겨요. 개뿔 당하기만 했지. 그리고 저도 뭐 세계 월 뮤지엄 많이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볼 거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쟁 기념관을 명명을 해버리니까 북한과 친북 세력은 우리가 공격한 처럼 꾸미는 겁니다. 전쟁을 좋아하거나 전쟁은 기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랬으니까 전쟁 상기관, 마땅치 않다면 전쟁 기억관, 하다못해 전쟁 박물관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렇게 대비하자. 저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유태인 학살관인가요?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도 역시 기억하자입니다.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 왜 전쟁 기념관이라고 명명을 하고 워 메모리얼한 영문을 붙였는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베트남 만일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 만일 정도 했어요. 이 책은 좀 약간의 협전 사상이 좀 담겨 있죠. 여기에서부터 전쟁 기간을 세는 버릇이 생겼는데 기억 1129라는 거는 한국전쟁도 약간 싫다라는 뉘앙스를 담겨 있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동킹망 사건으로 이렇게 개입한 전쟁으로 볼 수 있죠. 6.25는 다릅니다. 미군이 빠진 상태에서 고문관만 남고 다 빠진 상태에서 북한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기억 1129 때문에 우리는 베트남 전쟁하고 6.25 전쟁을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게 되죠. 보훈처가 용어 선택에 실패했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25를 기념일처럼 뭐 부산서하고 다 좋아요. 뭐 화려하게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좀 패전한 것처럼 엄숙하게 제사 지내듯이 좀 해보십시오. 이번에도 뭐 국악대, 군악대 나와서 요란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엄숙하게 제사처럼 해보십시오. 6.25가 일어난 날은 상기일입니다. 결국 뭐냐? 이 정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역사관이 없으니까 영어에 혼란이 생기고 국가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서울대 김부겸 총리께서 우리의 전쟁 기념관을 전쟁 상기관으로 바꾸자라는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게 그러면 전쟁 박물관이나 전쟁 기억관으로 해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총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총리지. 아까 분명히 한미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잊지 않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김 총리도 역사관을 뚜렷이 가진 총리가 되는 거죠. 6.25는 기념하는 게 아니다. 6.25는 상기하는 날이다. 오늘의 제 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